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료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 가지 주도주 테마 내에서 1등주와 2등주 간의 비교 분석을 해보겠고요. 동시에 주도주 선택 논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비대면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준비했는데요. 아무쪼록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비교 분석을 통한 주도주 논리, 주도주 논리를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시대적 흐름, 두 번째는 이제 그 파동 위치, 파동이 지금 파동의 어떤 상승 파동이 초입 단계냐, 아니면 이제 뭐 끝물 단계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급 체계, 수급 체계가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이제 셀트리온을 구분해 보도록 했는데 두 종목 모두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수급 체계상으로는 이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첫 번째 그 삼성전자 대 이제 하이닉스, 뭐 시대적 흐름과 과연 어떤 종목이 일치하는가? 지금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혹은 이제 그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독보적인 기술 효과 혹은 이제 그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1등 기업으로 이제 그 자금 솔리마가 지속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디램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단연코 글로벌 1위고 하이닉스도 만만치 않죠. 하이닉스도 2위 기업인데 코로나 사태 이후서부터는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두 종목 모두가 이제 차별화가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그 흐름은 1등주 쪽으로 자금 쏠림이 심화가 되기 때문에 2등주 혹은 이제 3등주 같은 경우는 뭐 상당 부분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7월 중순 이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상당 부분 강조를 해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넷마블하고 이제 NC소프트를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사실 어찌 본다면, 지금 넷마블이 크게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는 NC소프트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앞서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동의 어떤 위치를 본다면 넷마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젊은 시세고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시세였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고 굉장히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른 상태예요. 거기다가 올랐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시세가 이제 시세 자체가 상당히 노화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NC소프트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넷마블 쪽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수급 체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거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아래 내용을 보시면서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사실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고, 셀트리온도 만만치 않게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번 절정과 정점을 한번 이제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2018년도죠. 2018년도 11월 달에 어마어마한 사실 그 악재를 이제 그 악재 구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수급 체계로 본다면 셀트리온보다는 사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하게 좀 배제를 한 상태에서 제가 세 가지 차원으로 이제 구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 그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이제 그 방송 맨 끝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늘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아마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위에 차트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가 되겠고요. 아래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될 텐데,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지난 7월 달에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시장이 완전히 차별화가 될 것이다 라면서 삼성전자 혹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가 교체 매매하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댓글이 하이닉스 또 추종하신 분들 있죠.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악성 댓글들을 좀 많이 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 맞추고 안 맞추고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시세의 원리이자 좀 확장한다면 이제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삼성전자, 보통주 혹은 이제 우선주 쪽으로 교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사태 전까지는 사실 그 삼성전자보다는 어찌 보면 하이닉스가 훨씬 더 낫어요. 특히 이제 2016년 초서부터 2017년 11월까지인가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하이닉스가 사실 저점 대비해서는 상승률이 더 높았죠. 그때는 D램 중심이었던 세관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자금 솔리머가 1등 기업, 지배력이 높은 절대적으로 높은 1등 기업 쪽으로 자금 솔리머가 지속이 된다고 보거든요. 보시는 그림 화면 보시면은 코로나 사태가 만든 새로운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런 자금 솔리머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1등주와 2등주 간의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가 되고 하물며 1등주와 3등 혹은 4등주 간에는 굉장히 더 심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위기는 어떤 그 1등 기업한테는 독과점의 어떤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시장 캐파를 더 늘릴 수가 있겠고
3등, 4등은 사실 잘못되면 소멸될 수도 있거든요. 2등은 사실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삼성 우선주 쪽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이제 구독자 증가율이 좀 많이 정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4월 뭐 이후서부터는 구독, 좋아요 제가 홍보를 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구독과 좋아요 이런 게 사실 이기심에 의해서 이제 결정하는 거죠. 하여튼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기존에 우리 이제 고마우신 구독자님들도 우리가 좋아요 버튼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이제 아래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그림은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 보시게 되면 주봉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 1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때 삼성전자도 실적이 무지하게 좋았죠. 2018년도 온기로 따지면 이제 영업이익이 58조, 뭐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하이닉스 그랬죠. 하이닉스는 25,000원서부터 뭐 거의 뭐 10만원 부근까지 9만원대까지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18,000원서부터 이제 뭐 한 5만원 부근 4만원대 후반까지 갔으니까 상승률로 따지면 하이닉스가 이때는 좋았습니다. 그때는 또 그런 세기만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조정은 이제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사실 조정을 이제 같이 받았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서부터 완벽하게 갈라지죠. 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 환경이 요구하는 것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혹은 이제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1등 기업 쪽으로만 자금 쏠림화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지만 지금 시장 환경 속에서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도 삼성전자 보통 주보다는 저는 이제 우선주가 낮다고 보니까 우선주 쪽으로 이제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C19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었는데 또 혁명적 주도주 환경이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회원분들한테 이제 매일매일 이제 문자를 이제 자주 보내는데요. 이 내용을 계속해서 뭐 지겨울 정도로 많이 강조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1등 기업 쪽으로 지금 글로벌 시각으로 1등 기업이 국내 몇 개가 되겠어요? 몇 개 안 돼요. 제가 보기엔 니프티 15, 니프티 50가 아니라 15, 15개 종목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시대적 흐름으로 우리가 주도주를 구분해서는 1등주와 2등주 차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이제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파동의 어떤 흐름 혹은 파동의 위치로 살펴본 주도주 변화인데요. 위에 차트가 이제 넷마블이고 아래가 이제 NC소프트거든요. 이거 역시도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넷마블은 한 1년 넘게, 1년 넘게 바닥권에서 오랫동안 이제 기간 조정을 보였어요. 기간 조정. 뭐,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기간 조정이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기간 조정은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거는 와신 상담이라고 보는 거죠. 1년 동안 주가가 횡보 조정을 보이면서, 매도세를 다 제압을 했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표현을 쓰죠. 우리가 이제 흔히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정수 비례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정 받은 것만큼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사실 논리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튼간에 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어떻게 조정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넷마블은 1년 동안 워낙 이제 와신 상담을 했고 이제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전히 굉장히 젊은 시세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넷마블이 조정받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였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올랐다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시세가 이제 많이 노화가 됐어요. 그리고 NC소프트는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넷마블은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글로벌 확장성이 뛰어난데 넷마블은 돈은 굉장히 많이 벌어요. 또 뭐 야구 NC 구단 요즘에 뭐 잘 나가죠. 여하튼간에 구단도 갖고 있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국내용이죠. 국내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북미 시장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또 한번 북미 시장에서는 뭐 사업을 뭐 접었다는 그런 얘기를 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여하튼간에 NC소프트는 좀 제한적인데 넷마블은 이제 확장성이 또 나름대로 뛰어나다 보는 거죠. 이유어떻든 간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본다면 파동의 위치라는 이제 본질로 우리가 또 오늘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본질로 놓고 본다면 넷마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젊은 시대다. 하지만 NC소프트는 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NC소프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역시 넷마블 쪽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넷마블은 우리가 1차 목표 가격에 20만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95,000원 존에서 주력주를 이제 편입을 했거든요. 이제는 15만원까지 50% 올랐기 때문에 이제 메리트는 좀 떨어졌죠. 넷마블의 가장 커다란 메리트는 사실 젊은 시대라는 거죠. 근데 10만원 정도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10대인데 지금은 이제 20대에서 30대로 좀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목표 가격을 이제 20만 원 본다면 이제 의미하는 거죠. 전에 비해서는 이제 그 메리트는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위에 그림이 넷마블 일봉이고 아래 그림이 NC소프트 일봉입니다. 지금 그 기간은 뭐 동일합니다. 동일한 기간을 제가 캡처 잡아서 이제 화면을 만들었는데요. 넷마블이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NC소프트가 본격적으로 조종을 받으면서 NC소프트에 몰려있던 매기가 그 게임 테만의 어떤 그 자금이 있겠는데 그 자금이 NC소프트에서 떠나서 넷마블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넷마블은 뭐 그 장중 최고점이 99만 그 7천 원까지 올라갔을 때 100만 원이 좀 한계였던 것 같아요. 이제 100만 원을 다시 물론 시황이 좋아지면 돌파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넷마블과 비교한다면 넷마블에서는 상당 부분 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 다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넷마블은 떠오르는 태양, NC소프트는 지는 석양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족을 단다면 이제 NC소프트는 좀 국내형이고 넷마블은 이제 글로벌 확장성이 좀 뛰어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제가 셀트리온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위에 그림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아래가 이제 셀트리온인데, 제가 이제 셀트리온을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그 셀트리온 매니아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충성도가 워낙 높아갖고, 셀트리온을 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들 떨어진다, 뭐 이런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면, 그 댓글이 저도 좀 거북할 정도로 안 좋은 댓글이 달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주식을 절대 짝사랑해서는 안 돼요. 주식은 너무나도 사랑하더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쳐낼 줄 알아야지 그게 진정한 어떤 그 승부사라고 봅니다. 우리가 셀트리온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좀 세속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익을 많이 버는 게 그리고 뭐 우리가 주도주 논리대로 자기 원칙, 자기 철학대로 주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굳이 우리가 셀트리온에 목매일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해하지 마시고 여하튼간 이제 그 수급 구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아래가 셀트리온을 보시면 2018년 1월달 월봉, 지금 보시는 그림이 월봉이거든요. 1월달에 이미 그 최상을 경험했어요. 월봉의 길이가 굉장히 길죠. 봉 차트의 길이가 길다. 우리가 일봉이라든가 주봉 혹은 이제 월봉 형태를 이제 많이 분석을 하는데 월봉의 길이가 사상 최대로 길었다는 것은 장중 월간의 어떤 그 등락이 심했다는 것이고 월간 등락이 심했다는 것은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했다는 거죠. 불안했다는 게 이제 우리가 양봉이 나오면 좋은 쪽으로 불안한 거고, 불안했다는 거지, 이유 같은 거. 음봉이 나오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불안한 건데, 이 주가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아래에 보시면 그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 보면 5밀점이 이렇게 오르다가 막판에 이제 피날레 때 이렇게 항상 이게 오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보면은 이제 매수의 극점이라고 하죠. 바잉 클라이마스라고 하거든요. 주가가 이래서 그 당시 그 최고점이 물론 뭐 증자될 것 같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 37,7만원대까지 갔었는데요. 주가가 더 오르려면 40만원 혹은 이제 50만원, 60만원 사주려면 또 다른 세력이 막 나와야 되는데 30만원대 중후반대에서 사고 싶은 세력들이 다 사버린 거예요. 매수가 지금 포화를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그 바잉 클라이마스라고 매수의 극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최상을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그 전에는요,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이 저희도 사실 3만원, 4만원 대 저희 주력주였거든요. 2013년, 14년서부터 주력주를 추천해서 저희 회사를 굉장히 살찌게 한 종목의 하나입니다. 셀트리온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도를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중 이후에 이제 우리가 금년도 들어서면서 삼성바이오스 이제 바꾼 거죠. 여하튼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그 셀트리온은 그 절정을 기록하는 가운데 매수가 포화를 이뤘어요. 우리가 그 10만원 미만에서는 기관들, 뭐 특히 이제 그 증권사들 어떤 보고서가 전혀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10만원 넘어가니까, 뭐 셀트리온 좋다 하니까 사고 싶은 세력들은 그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살만 사람들이 다 사버린 거예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프레시한, 신선한 그 세력이 새롭게 등장해서 고점에서 자꾸 사주려는, 고점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 더 고점에 사주려는 신선한, 아주 프레시한 세력들이 등장이 되는데, 이미 살 만큼 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셀트리온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같이 올라갈 때 피날레가 안 나왔어요. 최상을 경험 안 하고 빠지는데 2018년도 12월 달에 최악의 구간을 경험을 했죠. 그 최악의 어떤 얘기가 있으니 뭐 상장 폐지 설까지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 설까지 나오니까 기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다 팔아버린 거죠. 바로 이제 매도의 극정, 세일링 클라이마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팔세력, 주가라는 것은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의 끊임없는 싸움인데 당연히 매도 세력보다 매수 세력 간의 매수 세력 힘이 세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어느 경우는 악재가 나올 때, 그것도 악재 크게 클 때는 뭐냐면
매도세가 일시에 소멸이 돼버릴 거죠. 역으로 이제 그 악재를 은폐받아서 한 방에 또 매집을 한다는 거죠. 그게 대략적으로 이제 30만 원대거든요. 30만 원대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면서 이 삼성바이오스 같은 수급치기가 무지하게 좋아진 거예요. 이 주가가 부도만 안 난다면 악재 크기가 크면 클수록 수급치기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월봉 보니까 어때요? 셀트리온은 아직까지 역사 고점 아래에 있지만 삼성바이오스는 역사 고점을 돌파한 상태죠. 그래서 이런 수급 구조를 통한 주도주 논리를 봤을 때는 셀트리온보다는 삼성바이오스가 낫다. 이제 분명한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저희도 사실 주력주로 편입을 했어요. 그러다가 막 100% 정도 수익이 나서 우리가 매도를 했는데 여하튼 간에 셀트리온도 좋지만 우리가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는 삼성바이오스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봉 차트 보시면요. 일봉 차트가 40만원 부근에서 40만원에서 아까 그 삼성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뭐 분식회계다 어쨌다 해서 뭐 상장 폐지 설까지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로 매도세가 많이 이탈됐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비해서 수급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0만 원에서 이제 겨우 100만 원밖에 100%밖에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어떤 수급치기 연장선상에서 주가가 흐른다고 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훌륭한 회사입니다. 뭐 물론 좋지만 상대적으로 삼성 바이오엑스보다는 못하다는 얘기죠. 그거를 여러분께서 염두에 주면서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일단은 그 삼성 바이오엑스 저는 갈아타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하여튼 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현대투자 문자 회원 관련해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좀 말씀드렸으면 하는데, 하여튼 2개월에 한 55만 원이면 해볼만 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제가 이제 톨스토이 말을 인용을 많이 하는데, 가장 깊이 있고 심한 논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수박화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뻔히 아는 주식이고, 뻔히 아는 주도주 논리이지만, 그걸 실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멘토가 있으면 그게 좀 수월하고, 멘토가 없이는 우왕좌왕하고 자꾸 잔수라든가 묘수 이런 거에 우리가 유혹되기 마련이거든요. 뭐 같이 함께 한다면 뭐 100% 버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그 좋은 영감을 얻고 그것도 수익률을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